네, 오늘은 무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죠. 실무안과 가무안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체적인 주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0.99999는 1과 같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사실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 한켠에서는 얘가 좀 인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 0.9999가 자, 1에 한없이 가까이 가긴 가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같아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개념이 뭐냐면 사실은 이 무한에 관한 가무한적 관점이에요. 자, 이 가무한이라는 거는 이 무한을 움직이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그 상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0.9999는 무한히 가까워는 지지만 1과 같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가무한적 관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동적인 상태에 집중을 하는 게 바로 가무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 수학의 기반에는 또 어떤 개념이 깔려 있냐면요. 사실 이 무한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결된 상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완결된 하나의 실체로서 집중을 하는 게 바로 실무한인데요. 이 실무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0.99999는 계속 999를 찍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작업이 완결된 하나의 수인 거예요. 그 완성된 자체로 하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수로 보자면 이 수는 1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고 1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실무한적 관점인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엄밀한 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가서 배우게 되는 이 입실론 델타 논법 이제 이런 걸로 증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이 교육 과정은 이런 실무한보다는 가무한의 관점에서 이 무한 또는 뭐 극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무한 하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동적인 의미의 가무한적 사고에 좀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0.9999를 완결된 하나의 수 그리고 그 수가 1로 같아진다라는 이런 실무한적 개념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실무한적 관점에서 조금 무한을 생각해보고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육과정과 한번 엮어볼게요. 자, 우선은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전 학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조금 엮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보면 이제 뭐 수열의 극한도 배우고 함수의 극한도 배우고 더 나가서 이제 무한 급수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들을 보자면 사실 저희가 극한을 고등학교에서는 한없이 어딘가를 향해 다가가는 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무한적 관점에서 얘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얘를 완결된 자체로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바로 뭐가 된다? 얘는 0이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실무한적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 얘를 엄밀하게 같아진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얘를 직관적으로 다가간다, 동적인 의미, 즉 가무한적 의미로 다루지만 얘를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이 실무한적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이 무한급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무한급수가 있어요. 사실 얘는 무한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지속하는 게 아니고 이 무한히 더하는 작업을 끝냈을 때 이 완결된 상태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완결된 상태가 뭐예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결된 상태가 바로 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실무안으로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실무안의 개념이 사실 들어있는 부분들은 아주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주제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선생님은 이제 제일 밑에 자,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1 학생들이 이제 집합을 배우고 또 함수를 배우거든요. 자, 그런 교육 과정을 배우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엮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집합의 크기 이런 걸 배우시고 나서 또 함수에 가면 어떤 작업을 배우시냐면 이제 1대1 대응을 배워요. 그래서 요 집합과 요 집합을 1대1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1대1 대응이 가능하면 이 두 집합은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무한집합에서의 1대1 대응을 생각할 수 있고 또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면 그 집합의 크기를 같게끔 볼 수 있겠다라고 확장시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무한으로 한번 확장시켜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A는 자연수 집합이고요. B는 그 중에서도 이 짝수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랬을 집합 A와 B 중에서 크기는 어떤 게 더 클까요? 맞아요.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 짝수들을 모아놓은 거는 사실 이 A라는 놈의 정확히 절반일 것 같아요. 당연히 A보다 크기가 작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저희가 아까 그 1대1 대응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이 A에 있는 원소들을 각각의 값에 2배 한 것들로 1대1로 대응을 시킬 수 있어요. 1은 2로 대응을 시키고 2는 2배 한 4로 대응을 시키고 3은 6으로 대응을 이렇게 시켜가는 거죠. 자, 그러면 A에 있는 집합과 B에 있는 집합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집합이 짝이 지어지니까 결국에는 두 집합의 크기는 같은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저희가 이 유한집합에서 하던 내용을 확장시킨 거잖아요. 맞나요? 사실은 이렇게 확장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는 인정하기 어렵죠. 분명히 2, 4, 6 이런 짝수들의 모임에는 1, 4, 5 이런 홀수들이 없는데 근데 두 집합의 크기 같다라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무한의 상식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것들을 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바로 이 힐베르트 호텔이라는 건데요. 자, 이 힐베르트 호텔은 무한 개의 방을 가진 호텔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 가정을 이 호텔에 무한 명의 손님이 와서 방이 가득 차 있다라고 우선 가정을 해요. 즉, 방이 만실인 거예요, 만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손님 한 명이 더 왔습니다. 투숙이 가능할까요? 자, 만약에 유한개의 방을 가진 호텔이었다면 당연히 방이 가득 찼다면 다음 손님은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이 무한 호텔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기존 손님들한테 자, 방 번호를 하나씩만 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방 손님한테는 2번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2번 방 손님은 3번 방으로, 3번 손님은 4번 방으로 이렇게 방 번호를 하나씩 밀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손님들을. 자, 그러면 모든 손님들은 방을 옮겨갈 수 있겠죠. 왜? 무한이니까. 10,000번 방의 손님은 1001번 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손님들의 방을 모두 옮겨주고 그리고 이 앞에 남은 이 방에 새로운 손님을 받는 거죠. 맞죠? 자, 무한에 1을 더했는데 그대로 무한이에요. 자, 아무리 무한이지만 그래도 한 개를 더한 거니까 크기가 더 커졌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무한 호텔이라는 거에서 생각하면 상태는 똑같잖아요. 그 무한 개의 호텔이 가득 차 있는 상태는 한 명의 손님을 받기 전이나 받고 나서나 사실은 같은 상태의 무한인 거거든요. 맞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손님 5명이 더 왔다면 투숙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능하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손님들한테 방 번호를 5씩 더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손님은 6번 방으로 가주세요. 2번 손님은 7번 방으로 가주세요. 라고 해서 기존 손님들을 옮겨놓고 나면 이 앞에 있는 방 5개가 또 남게 되고 5명의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약간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손님 무한 명이 더 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기존 방 손님들한테요, 방 번호를 어떻게 옮기냐면 2배를 한 방 번호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방에 있는 손님은 2번 방으로, 2번 방에 있는 손님은 4번 방으로, 3번 방에 있는 사람은 6번 방으로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손님들의 방을 재배치하고 나면 우리는 이 홀수 방들이 다 비게끔 되는 거예요. 홀수 방들이. 이 홀수 방들도 무한계니까 여기에 새로운 손님들을 이제 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손님들과 새로운 무한명의 손님들을 모두 배정이 가능한 거죠. 기존에 있던 무한명에 새로운 무한명을 더했는데 이 호텔의 상태로 본다면 그냥 호텔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대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 호텔과 연관된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무한 개의 팀들이 오는데요. 그 각 팀들에 무한 명의 손님들이 소속되어 있대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에 단체들이 옵니다. A 단체가 오고, B 단체가 오고, C 단체가 오고, 이 무한 개의 단체들이 오는데, 이 단체들에 있는 손님들이 또 무한 명인 거예요. A라는 단체에도 무한 명, B라는 단체에도 무한 명, C라는 단체에도 무한 명. 즉, 무한 명을 가진 단체들이 무한계로 오는 거죠. 자, 이 손님들을 또 아까 그 호텔에 배정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 새로 오는 손님들의 우선 기존에 있던 또 이 무한명의 손님들이 있죠. 자, 이 모두를 지금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자, 방법은 조금씩 미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 소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수.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소수는 무한계거든요. 자, 그래서 각 팀에다가 우선 소수를 배정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팀에다가는 소수, 첫 번째 소수 2를 배정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체에다가는 다음 소수 3. 자, 다음은 다음 소수 5, 다음 소수 7 이런 식으로 소수를 배정하는 겁니다. 단체에. 자, 그리고 나서 그 단체 내에서는 손님들에게, 자, 1번 손님은, 자, 이 소수에 자기 방번호를 지수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의 1승방, 그 다음에 2번 손님은 2의 2승방, 3번 손님은 2의 3승방, 2의 4승방 이런 식으로 방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단체에서 온 사람들은, 자, 이 기본적인 소수를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의 1번 방, 3의 2승방, 3의 3승방 이런 식으로 방 배정을 하는 거죠. B라는 단체는 이제 그 고유한 소수를 5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손님들은 5의 1번 방, 5의 2승방, 5의 3승방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소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 개의 단체의 손님들한테 방을 모두 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수들은 또 저희가 서로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방은 중복되지 않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무한 개의 단체의 손님들도 빠짐없이 이 힐베르트 호텔에 배정이 가능해요. 특히나 어떤 방들, 6번 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수가 아니고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실제로 이런 방은 손님들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손님들을 배정하고 빈 방까지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 개념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 보면 저희는 이 무한 집합을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셀 수 있는 가산 집합과 셀 수 없는 이 비가산 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셀 수 있다라는 거는 유한계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세는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을 생각해 보면, 자, 이 자연수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세는 작업이 가능하죠. 저희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얘를 끝까지 셀 수가 없는 거지 세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어나가는 작업이 가능한 집합을 저희는 수학적으로 가산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카운트를 할 수 없는 집합을 저희는 비가산집합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 둘, 셋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연수 집합하고 1대1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얘는 가산집합이고, 그 집합들은 크기가 같은 집합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자연수 집합, 또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은 자연수 집합하고 1대1로 매칭, 즉 1, 2, 3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가능한 가산 집합이고요. 저희가 익숙한 이런 실수 집합이나 복소수 집합은 자연수로 카운트가 불가능한 집합입니다. 즉 같은 무한 집합이지만 자연수 집합보다는 훨씬 크기가 큰 그런 집합인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좀 공부하셔서 정리하셔도 탐구 주제로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보통 교육과정에서 갖고 있는 이 가무한쪽 관점에서 출발해서 갖게 되는 이 실무한쪽 궁금증, 그리고 그 실무한의 개념에서 바라본 무한 집합과 또 그 무한 내에서 크기를 비교해 나가는 과정들,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셔도 충분한데요. 혹시 아마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조금 구체적인 방법들이 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유리수 집합은 실제로 카운트 가능한 게 맞는지, 어떤 식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지, 또 이 실수 집합은 진짜 카운터블하지 못한 게 맞는지, 또 그걸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두 가지에 관한 아이디어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탐구하실 수 있는 만큼 영상을 참고하셔서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사실 이 자연수 집합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1, 2, 3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완결된 하나의 집합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수라든지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실무안적 개념이에요. 하나의 완결된 실체로서 인정을 하고 그 크기를 계산하고 크기를 비교하고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